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는가. 정부의 힘이 치안권이 네. 미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네. 예. 무릎에 물 찬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무릎이나 어깨가 쑤시며 흔히들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전혀 다른 병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관절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점액낭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찢기는 듯한 관절 고통, 점점 뻣뻣해지는 팔과 다리는 제 뜻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인데요. 아파. 너무 아팠어요. 물 차니까 물도 주사기로 막 빼내고. 관절염 증상과 비슷해 병을 방치하게 된다는 이것.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도려내고 싶을 만큼 처절한 고통, 방치하면 마비까지 오는 이 무릎의 실체 취재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던 나점순 주부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한 발을 뛰게 이 통증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막 너무 아파. 가족에게만 얘기했던 그 고통, 보는 가족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뭐 병원 다 다니면서 뭐 100m 못 가 주저앉아 있다 쉬었다 가야 되고. 열이 나고 붓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생겼다는 무릎 뒤의 혹. 물은 계속 차올라 이렇게 커졌습니다. 움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빼다시피 했어요. 제가 움직이기만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움직여요. 하지만 이 통증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물이 찬 곳은 바로 이 점액낭. 관절과 피부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얇은 물주머니인 이곳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른 겁니다. 계속 방치하면서 그 염증이 이미 심각한 상태가 됐는데요. 무릎을 많이 쓰시고 그러기 때문에 무릎 주위에 점액낭이 많아요. 그 수십 가지 중에서 하나가 그 자극 때문에 부풀어 오른 겁니다. 그래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신경을 누르니까 신경 때문에 다리에 자극이 생기고, 그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걸을 때도 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는 주부. 지나온 고통의 시간이 스치는 듯 눈물을 보였습니다. 수술 많이 하니까 속상해서. 점액낭염의 경우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와 주사요법 등이 일반적이지만 상태가 심각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점액낭에 물을 빼고 점액낭 자체를 제거하더라도 다른 보호막이 생성돼 통증이 유발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점액낭염이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든 관절에 생길 수가 있겠죠. 점액낭이 있는 곳에는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움직임이 많은 관절에 그 점액낭염이 자주 생기는 편입니다. 유연아 주부는 무릎에 생긴 점액낭염으로 무릎을 구부리는 일 자체가 힘들어졌다는데요. 작은 충격에도 고통은 2배였습니다. 걸음을 못 걸어요. 이 다리가 처음에는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가 뭔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어깨마저 점액낭염 진단을 받으면서 팔을 올리는 것도 어렵다는데요. 그냥 별개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냥 뭐라 그럴까. 무릎 따로 어깨 따로. 결국은 보니까 같은 맥락이라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점액낭염이 생긴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평소 깔끔하기로 소문난 유연아 주부, 바로 이 무릎 꿇는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이 무릎 주위 마찰이 심해 보호막인 점액낭에도 염증이 생긴 건데요. 이 과도한 운동 또한 점액낭염의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 많이 하면요.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좀 안심이 운동을 많이 하거나 레저 활동을 많이 해서 생기는 점액염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된 건데요. 과유불급이군요. 예. 아파. 이러한 어깨 통증을 방치할 경우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까지 이룰 수 있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실제 회전근개가 파열된 한 주부를 만나봤는데요. 허리에서 3분의 1쯤. 많이 아파요, 지금 하면? 아파요, 지금. 이쪽 라인하고 이렇게 라인이 막 째지는 것 마냥 아파요. 그러니까 통증이 그게 뭐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아프다, 말았다, 아프다, 쉬다, 이제 이런 식이죠. 괜찮겠지 하고 미뤄온 것이 이렇게 큰 병이 될 줄은 몰랐다는데요.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방치돼서 환자분이 그 심각성을 모르고 계속 그 저명량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할 때는 이렇게 어깨 힘줄에 문제가 발생하든지. 이 점액낭염은 엉덩이 주위에도 흔히 발생하는데요. 이현주 주부는 엉덩이에 생긴 점액낭염으로 이렇게 예쁘고 귀한 두 아들을 챙기는 것도 무척 힘들다고 합니다. 아예 마비 증상식으로 막 움직일 수도 없고 이게 누가 도려내는 잘라내는 느낌이 이렇게 왔었어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 그렇게 지낸 시간이 벌써 1년이나 됐습니다.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흔히 또 자궁에 또 혹 있으면 그 부위가 또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특히 허리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다는 엉덩이 점액낭염. 자, 그렇다면 디스크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지 쪽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이라고 그러죠. 쭉쭉 뻗어가면서 아픈 그런 통증이 좀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통증이 별로 없으면서 고관절 쪽이 계속 무리하게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는 고관절 통증 문제를. 자,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되도록 관절 부위에 마찰은 주지 않도록 하고 특히 엉덩이 관절을 위해서는 푹신한 방석 위에 앉는 습관도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만 하면 간단한 치료 방법으로도 나을 수 있는 점액낭염. 미리미리 체크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것이 지나친 운동이라든가 무릎에 자극을 주는 생활 습관 같은 데서 발병 원인이 있다는 거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발병 연령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뭐 10대부터 노년층까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나 무리한 운동이나 등산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관절을 좀 오랫동안 쉬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기 몸에 맞게 운동량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어느 관절이나 다 있는 것이고요. 예방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과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액낭염은 누르면 이렇게 아픈 압통이 좀 더 많은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치료해서 호전됐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면 또 재발한다고 하니까 끝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일도 정말